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첫 시험, 2020년 2월의 첫 시험 대비 특강을 맡은 YBN 박혜영 강사입니다. 날짜가 2월 9일인데 2월 9일 시험을 대비하신다는 거는 사실 2월의 첫날서부터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보다 막 1월부터 약간 토할 것 같고 이제 공부했던 사람이 와, 나 1월 달 시험이 너무 1월 19일로 빨라가지고 요거 갖고는 내가 안 됐다. 더 파이팅 넘치게 약간 이런 분들도 많이 몰킬 수 있는 시험입니다. 2월 중간 시험이지만 응시자가 굉장히 많을 시험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대비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대비 특강으로 제가 다룰 파트는 파트 5 and 6입니다. 대비 특강을 제가 지금 1시간 할지 50분 할지 이것은 베일에 가려져 있으나 여러분은 영상 틀면 한 번에 보이겠지만 저는 지금 찍기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거는 파트 5, 6는 좀 단타 공략을 할 수 있는 어떤 뾰로롱이 좀 있고 파트 7은 하루 만에 될 수 없는 어떤 멋들어짐이 좀 있어서 일단 파트 5, 6 위주로 좀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파트 5 분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파트 5의 문제가 먼저 화면에 파바박 지나갈 것입니다. 파트 5에 지나가는 문제들은 여러분 인간이 풀 수 있는 속도라고 하기엔 굉장히 야멸찬 속도, 너무나 빠르게 화면이 거의 악에 받쳐서 2, 3초에 한 번씩 간격을 갖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화면이 전환되고 나오는 문제를 먼저 짜라라락 풀어본 다음에 억지로 정지를 하시면서라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강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어보셨는지 궁금하다. 이제 파트 5에 대한 문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영상을 한 분이라도 먼저 보신 분이 있는 건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일기 쓰는 일기러입니다. 이제 쓸데없는 일기러. 근데 이제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들은 제가 곧 강의를 할 때 실강이든 인강이든 전달하고 싶은 저만의 그런 것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파트 5는 101에서 130번까지 구성된 파트입니다. AC 100문제를 이제 1번에서 100번까지 듣고 나고 사람 상했을 때쯤 만나는 읽기 파트죠. 그 중에서 101에서 130번이면 30문제를 잡아 묻기 때문에 총 100문제 중에서 30문제면 적은 포션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파트 5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뒤쪽에 뚱뚱하게 나오는 파트 7, 147에서 200번이 문항수가 훨씬 많고 훨씬 약간 토할 것 같고 이런 것 같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승패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을 정도로 파트 5는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기본적인 문법 문제는 감점이 크다. 토익은 상대평가적인 좀 느낌의 뉘앙스가 있는 시험인 거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 틀렸어. 나 이거 실수. 아유, 내 정신 좀 봐. 내가 다음에는 안 틀리면 괜춘. 이런 식이가 아니고 전체 응시자가 만약에 10명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10명 중에 9명이 다 맞춘 문제예요. 그러면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일까요? 쉬운 문제일까요? 쉽겠죠. 근데 10명 중에 9명 맞추고 1명이 틀렸는데 그 1명이 나야. 그러면 나는 훨씬 훅 깎일 수도 있다라는 백분율의 파이를 생각하고 공부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문법 문제예요. 그러나 문법 문제는 남들이 다 맞추는 기본적인 문법 문제 맞췄다고 해서 점수가 우왕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문법 문제는 정답이 나올 정도로만 확실히 아시면 돼요. 그 말은 이거는 뭐 명사절, 관계절, 형용사절, 의문 부사절 이렇게 막 우리가 의식의 흐름도 거치지 않고 잘 외워지지도 않은 문법의 용어를 집대성해봤자 원어민하고 말도 안 통해 정답도 안 나와 문제 하나 푸는데 사골 우리듯이 공부해야 돼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정답 나올 정도로 간당간당 아슬아슬하지만 틀리지는 않는 그런 게 좋아요. 오히려 문법 문제는. 그런데 문법을 너무나 많이 공부하시는 게 조금 문제가 돼요. 그러나 문법을 아예 공부를 안 하시면 너무 쉬운 문제 틀리면 훅 깎여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부하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어휘. 어휘는 많이 알수록 뭐라 말할 수가 없지.
어휘는 10명 중에 2명만 맞추는 문제에 내가 들어가잖아? 장난 없지. 어휘 문제는 그만큼 가산점을 아금아금 먹을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이 해석 문제라고 보기도 하고 번역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 근데 어휘는 외울 때 어울리는 조합이 짱이다 라는 것은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알 건데 참 지저분하고 처절하게 외워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depend라는 동사를 외울 때는 애초에 depend만 외우는 게 아니라 저거 버릇이 있잖아. 뭐뭐에 의존하다 그러면 저거는 곧 죽어도 애가 on이 맨날 한번 세트로 나와. 그래서 depend는 외울 때 애초에 이왕에 고생할 거 좀 더 고생을 할까? depend on 이렇게 외우란 얘기고요. on이 없으면 on 대용으로 됐어 나 들어갈게. 이게 upon이야 또. 그래서 depend upon, depend on 이런 식으로 좀 지저분하게 덩어리로 외워주셔야 주변에 빵꾸가 났을 때 토익 시험에서 어이없게 여기 on 써져 있으면 depend에 무한한 신뢰가 생기고 이런 식의 좀 어울리는 덩어리를 좀 정리하셔야 되고요. 6번은 reservation은 make랑 have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이게 뭐냐면 제 수업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 연어. 이거 salmon 아니야. 그러니까 맛있는 생선이 아니고 이상한 연결 어휘의 연상성인데 여기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해석으로는 한계가 극명한 것이 전치사, 연어, 관용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depend on도 방금 얘기를 다시 들어볼게요. depend on에서 depend on이 있으면은 on을 뭐뭐 위에라고 해석해요, 안 해요? 하기 싫죠. 그냥 뭐뭐를이죠. 저것이 뭔 뜻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전치사는 그냥 라임처럼 갖다 붙이는 이상한 그런 조합들이 좀 있어서 하나하나 넣어서 해석을 한들 완벽히 번역을 하신들 의미가 없이 꼬러렁 붙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다 영혼을 갈아 넣은 양 이렇게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따로 외워야 될 한계가 극명한 어휘들이 이런 어휘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어울리는 단어들의 조합이라든지 좀 외워야 될 거는 때로는 확실하고 쿨하게 외우시는 게 이거는 뭐가 어떻고 이거보다 5만 배 나아요. 품사는 귀찮아도 반드시 외운다. 이해가 아니라 암투덕이에요. 품사는 반드시 외운다는 건 그런 거 있잖아. go, 가다. 이것만 외우지 말고 go, 가다, 근가 동사. 그 다음에 컴퓨터. 그것만 외우지 말고 컴퓨터, 명사.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품사 외우는 거는 귀찮아도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자, 방금 제가 얘기했던 우리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전치사로 전치사는 그냥 외워야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나 목적어를 끌려면 전치사가 필요한 세상 귀찮은 동사를 우리 자투더 동사. 영어에는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고 자타 혼용어가 계세요. 혼용어가. 그래가지고 자동사 타동사를 다 먹는 애도 있고 자동사만 외길 인생 살아온 애도 있고 곧 죽어도 타동사만 이런 애도 있어요. 근데 실제 영어를 우리가 다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토익 만점이 몇 점이에요? 990. 근데 실제 영어에 나오는 현상을 다 때리 넣어서 토익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700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토익 만점을 갖고 있는 건 토익형에 맞는 걸 미친 듯이 외워서 그래요. 제가 만점이 있다는 게 곧 산증인이에요. 프로 한국인인 저도 점수가 나온다는 산증인. 그렇기 때문에 영어 뭐 어디 포털 사이트에 검색되는 거 이것까지 다 넣어서 외우시면 절대 힘들어요. 결국에 실제 영어는 자타 동사의 경계를 미친 듯이 넘나드는 애들도 있지만 토익에도 이게 섞여서 같이 되는 애도 있지만 한쪽의 외길 인생 자동사로 정해지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타동사라고 해서 목적어를 되게 잘 끄는 일반적인 모든 동사들 타동사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목적어 끄는 동사 태반인데 저것들 너무 많아서 못 외워요. 근데 목적어가 웬 말이야 하나도 못 끄니까 나랑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 빨리 넣어 이런 걸 자동사라 그러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뿅 나오게 외워줘야 됩니다. 보죠. rely 자동사, specialize 자동사, come 자동사입니다. 이런 애들은 외워줘야 제맛이죠. 애초에 rely만 외우면 어떡해요? 덜 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치를 확인을 해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rely on rely upon 이거는 아까 depend랑 거기서 오기야. 그래서 rely 입장에서는 on이나 upon이 없으면은 절대적으로 목적어의 미음도 못 끈다 라는 걸 외우셔야 되고 specialize 특화하다 전문적으로 하다 그거 뜻 외우는 게 뭐가 그렇게 멋있어. specialize in 이걸 먼저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외울 때는 열받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입 밖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매일 하루에 한 2-5번씩 읽으시면서 본인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specialize in. 여기서 in은 안에란 뜻이 아니고 그냥 뭐뭐를 뭐뭐에 저러고 있다. specialize in. 야, 나 얘 좀 보소. 왜 전치사가 무섭냐면요. 원리는 똑같아요. 이론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린 동사라서 전치사 필요하다. 요게 다예요.
근데 이 구린 애들은 on이나 upon 또는 in 이렇게 지가 멋들어지게 어울리는 걸 끌었지만 얘 좀 봐. 참나 얘는 우주 끝까지 다 해먹을 기세야. 근데 come to, come by, come as, come with 이게 소름 끼치게 뜻이 달라. 소름 끼치게 다르다니까. 이래서 전치사는 진짜 외운 애들이 딱딱 맞춰요. 어떻게 보면. come to는 어떠한 결과점이나 도달점에 이르다 라는 뜻이 있고요. come by, 방문하다, 들르다 라는 뜻이 있고요. come as, 아, 나 진짜 충격적이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come as 왜 저래, 왜 저래? come as는 그냥 뭐뭐로써 오다지. 아니야. 뒤에 surprise 같은 단어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surprise는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놀라움. 근데 놀라움이라는 건 물건이에요, 사람이에요, 감정이에요? 감정이죠. 감정 같은 거 나오면 보기에 come as 있잖아요. 대박적으로 답될 수 있어요. come as는 그 자체로 뜻이 이러한 감정으로 와닿다, 이러한 감정 상태가 되다를 유발을 해요. 근데 그거는 come하고 as가 붙을 때만 가능하지 come to랑 come by 따위는 안 돼요, 또.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지 않으면 꽉 막혀버려요, 해석은. 그리고 come with는 이런 거 있잖아. 1+1 같이 느낌에. 우리 거 노트북 컴퓨터를 사주시면은 거기 케이스가 딸려 나와요.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뭔가 같이 딸려오다라고 할 때는 come with라는 표현을 써요. 영작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치사 사용이 능한 애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토익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만 하고요. 전치사 암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이번엔 이거 한번 해보죠. 방금 제가 자동사랑 타동사가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자동사는 depend on, rely on, specialize in처럼 바로 붙잖아, 경박하게. 왜냐면 저것들은 목적어의 미음도 못 거니까 나하고 목적어 사이에 뭐뭐를 해서 를이 없으니까 를 억지로 만들어줘봐. 약간 이런 거잖아. 근데 얘들은 타동사여가지고 꼬래. 목적어를 일단 끌었다? 그래서 exchange 뭐를 해서 뭐를 알파벳 A로 표현한 거고요. provide 누구에게 바로 끌었고요. 아니면 provide 사물이 먼저 나와서 이거를 applaud는 박수갈채 치고 환호하다, 뭐 약간 찬사를 보내다 이런 느낌이거든. 어쨌든 걔도 뭐 누구한테 이제 그 다음에 share 타동사 가능하기 때문에 뭐를 공유하지 일단 냈다 쓰는 겁니다. 근데 타동사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말을 두 개를 땅 따먹기로 갖고 나오다 보니까 내가 두 개는 또 바로 한꺼번에 붙이면 중복되잖아. 그래서 이 사이에 갈림길로 전치사가 소름 끼치게 정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해석을 하니까 미치겠는 거지. 입 밖으로 읽는 걸 열받아 하는 순간에 토익은 도전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다 이해하고 풀 수 있을 정도면 이게 어떻게 점수가 이렇게 안 나겠어, 우리가. 그죠? exchange A for B. 교환하고 대체할 때는 와, for이 짱을 먹는구나. exchange A for B. for이 왜 그런지는 나는 설명이 안 되고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그냥 A for B. 마치 depend 뒤에 on처럼. provide A with B. provide 사람 with 사물. 사람이 먼저 나올 때 provide는 좀 뾰로롱이야. 그래서 사람이 먼저 나오면 with가 곧 죽어도 나온다. 근데 사람 아닌 걸로 순서가 바뀌잖아. 그럼 provide B to A, provide B for A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까? provide U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빈칸 뒤에 service가 나왔다고 쳐봐. 그럼 U 서비스 이러면 중복되니까 갈라졌어. 근데 provide가 흥분했어 일단. 그럼 걔랑 어울린 전치사는 내가 영혼을 갈아 넣은 해석할 때가 아니라 딱 외워서 넣어버리는 게 전치사 힘이거든. 근데 사람이 먼저 나왔으니까 뭐가 정답 되겠어? 얘 이런 with 되지. 근데 만약에 문제가 세상 전지에 provide 뒤에 the service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빈칸 뒤에 U가 빠졌어. 그러면 사람이 아닌 게 먼저 나왔지. 그럼 with 넣으면 망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to나 for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외울 때는 외운 순서에 맞춰서. 자, 그 다음에 이거 해보죠. applaud는 기본적으로 명사, 동사, 혼용은 가능할 수 있는데요. 일단 동사로 썼을 때 이걸 외워. 칭찬하고 찬사하고 상 주고 막 영예롭게 하고 막 이런 애들 있죠. 이래들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 칭찬받고 이런 애들은 별로 없잖아요. 결국에 칭찬을 받고 찬사받고 상 받고 이런 애들은 다 이유가 있어. 지가 뭘 잘해서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로 인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의 라임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 많이 들어가는 명분 전치사 for이에요. 그래서 applied A for B 가능하고요. 또 영예롭게 하다, 치하다 만약에 honor이 나왔다고 토익에 그러면 honor A 얘도 뭐겠어? for B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전혀 외우지도 않고서 냅다 해석부터 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암기는 100% 필요합니다. A랑 B를 공유할 거면 함께 해야지. share A with B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 항상 입 밖으로 exchange A for B, provide 사람 먼저 나오면 A with B, 사람 아닌 거 먼저 나오면 B to A, B for A, applaud A for B, 그리고 share A with B 이런 식으로 해서 입 밖으로 빼는 게 좋아요. 전치사에 지금 B를 받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치사는 냅다 해석할래도 각각의 쓰임새가 약간 토할것같이 다르지. 예를 들어 이걸 보라고. 5 years. 5 years.
미치겠네. 미치겠네. 이거는 이제 막 depend on 이런 식으로 동사랑 붙는 전치사 아니잖아. 근데 보기에 for하고 during이 같이 나온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해석은 5년 동안이야.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 for도 뭐뭐 동안이란 뜻이 있을 때가 있고 during은 그 자체로 동안 그 자체지. 누가 이겨요? For 5 years가 이겨요? During 5 years가 이겨요? 모르겠고 빨리 얘기해. During하고 for하고 둘 다 동안이니까 둘 다 되지. 뭔 낚시를 저렇게 해? 둘 다 안 돼요. 4밖에 안 됩니다. 4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하고 원어민들은 뇌구조와 단어 사용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말로 뭐뭐 동안으로 아무리 넣고 정신승리가 시작이 되어도 실제로 답은 4로 곧 죽어도 가는 이유는 바로 뒤에 숫자로 써진 기간이 나오면 during은 그냥 망합니다. during은 during my vacation. 내 휴가 동안에 during the performance 공연 동안 쟨 저런 동안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외우지 않고 냅다 해석만 퍼부어서 넣게 되면 얘도 답인 것 같고 쟤도 답인 것 같고 시작이 되는 게 전치사의 힘이에요. 그래서 전치사는 각각의 쓰임새를 외워두셔야 되고요. during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써지지 않은 뭔가 애매한 기간을 더 좋아하고요. 숫자로 써져 있으려면 바로 뒤에 못 끌고 뭐 더라든지 이런 식의 뭐라도 이음새가 붙어야지 그냥 5 years 바로 앞에는 못 와요. during 바로 뒤에 숫자 기간 바로 뒤에는 금지 이런 걸 외우지 않고 이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래서 전치사는 영역별로의 암기가 필수입니다. 제가 발췌한 책은 실제 시험 기출을 그대로 퍼다 옮겨 놓은 ETS 기출문제집 천재 2 라고 하는 최신 책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문제들은 그러니까 제가 어렵게 꼰 것도 아니고 쉽게 내린 것도 아니고 시험 그 자체입니다. 실제 기출의 판권을 산 책이죠. 현재 이 책에 대한 유료 강의, 절찬 강의, 박혜원이 유료 강의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책이 있든 없든 대비 특강은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발췌해 보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영혼의 읽기가 시작됐지. 파트 5가 진짜 미친 듯이 빨리 풀어야 되는 파트인데 다 읽고 있어. Mayor, 시장님, 시장님이 업로드했어. Wilton Clinic. 이게 사람 이름이 클리닉으로 지으면 너무 막 지은 거니까 이게 병원 이름이고. Leadership, 지도자적 차질. Promoting, 여기서는 승진시키는 것보다 알리다, 증진시키다, 좀 이렇게 고취. Cities Public Health, Public Health가 뭐냐면 이제 공중보건이 뭐야? 공공의료인가? 그리고 이제 Programs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억울한 이유는 요거 봤어요, 요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거 찬사 보내는 거라고요. 칭찬받고 찬사 보내는 거는 칭찬받는 애들은 가만히 있다 받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ABCD 보기가 다 전치사의 피로 나왔을 땐 냄새를 맡아야 돼요. 문장 전체를 다 번역하실 필요가 딱히 없습니다. 전치사는 문장 전체를 다 이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랑 어울리는 어떤 라임이 있거나 주변에서 맥락을 연결하는 연결구입니다. 결국에 applaud. 칭찬과 찬사는 일단 뭐라 그랬더라? A for B. 이거를 너무 영혼을 다 투여하여 해석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정답률도 보장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많이 걸려서 푸신 분들은 applaud A for B 하나 외워서 바로 들이넣어서 정답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 써놨어? 몇 개 써놨어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영상은 유튜브에도 올라가고요. 제가 알기로 YBM 인강 사이트의 무료 대비 특강 코너에도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이걸 먼저 보신 분들은 제 얘기를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다 받아 적으려면 열받거든. 받아 적으려면 팔이 아파. 응?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캡처하려면 박혜원 얼굴 엉망돼 있지. 되게 못생겼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쓰기가 귀찮잖아. 그래서 유튜브에서 먼저 이 영상을 접하셨더라도 우리 YBM 민강 사이트 들어오셔서 데뷔 특강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박혜원의 이 데뷔 특강 페이지에 박혜원의 영상 주변에 필기본 다운로드가 가능하실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필기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릴 텐데 유튜브에는 그게 올라가기가 안 돼요. 유튜브에는 필기본 올라가는 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기본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YBM 인강 사이트를 같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고 찬사하는 것들은 싹 다 똑같아. 한 번에 외울 거 고생해서 한꺼번에 몇 개 해놓으면 뭘로 나와도 맞출 수 있지. Applaud A for B, Honor A for B, Recognize A for B. 여기서 recognize는 인정하는 거. 너 인정? 약간 이런 느낌. Praise A for B, 칭찬하고 찬사하는 거. Compliment A for B, 똑같은 뜻입니다. 여기 칭찬, 찬사, 너 인정, respect, 치하 막 이런 애들은 A for B. 내가 해석 죽어라 해도 A for B. 4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근데 4번 문제 여러분이 약간 풀었던 건데 많이 읽었어. 많이 읽었어. 근데 빈칸 뒤에를 먼저 볼까?
ABCD 보기를 보고 나서 느끼는 걸 뭘 느껴야 되냐면 ABCD 보기 본 다음에 미치겠군. 스펠링이 다르군. 냅다 읽어야겠군. 이걸 느끼시는 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이걸 안 외우신 분들입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팁을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전략 페이지에서. 품사 안 외우면 끝장이라고. 근데 품사는 이해로 가는 게 아니고요. 누가 열받음을 누가 참으며 끈기 있게 여러 번 읽어주는가? 누가 복습을 하는가? along, toward, over, throughout. 얘들은 다른 품사가 되는 것도 섞여 있는 애가 있지만 공통적인 하나의 품사를 보면 이것들 싹 다 전치사 역할을 소름 끼치게 잘합니다. 그래서 ABCD 보기가 죄다 전치사로 나왔으면은 뭔가 완벽하고 열과성을 다한 해석보다는 특정적인 전치사별로 어울리는 세트가 주변에 콕 박혀 있던지 아니면 얘들이 따로 끄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너무 열심히 번역을 해. 언론은 망했구만.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앞뒤 위주로 짧게 끄는 걸 먼저 확인해서 거기서 안 되면 아무리 먼 데를 소름 끼치게 잘 읽으셔도 오답이 되는데 빈칸 뒤에 트레이닝 핸드북이라고 했을 때 핸드북은 뭐예요? 소책자거나 편람 이렇게 책자 같은 거죠. 책자라는 느낌을 딱 들었을 때 장소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딱히 안 들죠.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우리 얼렁은 대자연과 야외를 미친 듯이 끌어요. Along the riverside 강가를 따라서 Along the trails, 오솔길, 산기슭, 산책로 길 따라 쭉 Along the waterfront, 해안가 따라 쭉, 물가 따라 쭉 저러고 앉았다 저거. 고속도로를 끌든 어쩌든. 그러니까 그걸 외워놨으면 그냥 치워버리면 되는데 그걸 외우기 싫으니까 안 외워지니까 이제 보이는 게 없는 약간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toward는 탈락시키겠습니다. 왜냐면 toward는 난 오늘도 공부를 하고 있어. 내 990점 만점의 목표를 향하여 이런 식으로 지향점을 되게 잘 끌어요. 그래서 toward my goal, 그럼 내 목표를 향해서 라는 뜻이 있고요. 저게 뾰로롱 바뀌면, 무섭게 바뀌면 시기를 가늠할 때도 써요. 예를 들어 정확히 이번 달 말은 아니고 한 말쯤에 라고 대충 이렇게 퉁 해서 얘기할 때 toward the end of this year, 올해 말쯤 약간 이럴 땐 쓸 수 있어요. 근데 뒤에 시점의 의미도 아니고 목표 같은 지향점도 아닌 우리 북조가리가 왜 toward 뒤에 책을 향해서 왜 가고 있는가? 오답입니다. 저는 YBM에서 근무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센터가 종로센터예요. 근데 YBM 종로센터가 10층을 쓰고 있거든, 건물을. 완전 커. 근데 여기 딱 와보잖아? 그러면 정수기가 있어. 자, 정수기는 어디 있을 것인가? 자, 10층부터 1층까지 있다고 쳐. 그러면 1층에서 10층까지 해서 정수기 어디 있을까? 5층에 딱 한 대 있을까? 갈증이 너무 느껴진다 진짜. 너무 불편하다 정말 시설. 정수기는 층마다 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맞죠? 그럼 정수기는 층마다 다 있을 거라면 이 YBM 건물은 하나지만 이 하나의 건물 안에 정수기는 여러 군데 있겠죠. 여기저기에 층마다 곳곳에. 그런 걸 throughout이라고 합니다. throughout은 넓은 장소도 끌고 기간을 끌 때 그 기간 동안 내내 라는 뜻도 있지만 throughout은 마지막으로 앞에 복수 주어를 통 넣은 다음에 뒤에 단수의 범주를 통 넣고 이 단수의 범주 안에 곳곳에 보다 보면 여기저기에 노출되는 거 얘기할 때 정말 더럽게 많이 씁니다. 그에 반해 over는 over 5 years, 기간을 끈다든지 over 30%, 숫자를 꾸민다든지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over 뒤에 뭐뭐에 관한이라는 뜻으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책자에 관해서 practice가 써 있다가 아니라 이 책자를 안에 보시면 페이지 넘겨가면서 보시면 곳곳에 써져 있을 거예요. practice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throughout으로 갈 겁니다. 다시 정리하죠. 앞으로 전치사 외울 때는 확실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얼렁은 야외 장소, 복도, 턱러, 그 다음에 toward는 시점을 가늠하든지 목표,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의 느낌 없으면 치워버리고 over는 기간, 대상 비교. 이거는 고득점 목표자분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우리 회사가 샐러리가 더 좋아요. 급여가 over other companies. 다른 회사들 위에가 아니라 다른 회사들 동안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보다 이렇게 비교질 할 때도 들어갑니다. 그 숫자 앞에서는 그 수치 이상이란 뜻은 있지만 빈칸 뒤에 숫자도 아니고 비교 대상도 아니죠. 복수명사 주어로 시작해서 단수의 범주로 끝나거나 하나의 공간으로 끝났을 땐 throughout을 통해서 지저분하게 여기저기 곳곳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throughout은 throughout the year, 1년 동안 내내 이런 식의 표현으로도 뾰로롱이 잘 됩니다. practice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연습이란 뜻도 있지만 전문인의 진료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권장할 만한 풍토적으로 뭔가 계속 이어져온 관례, 관법, 관습, 관행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모르면 내가 이 문제를 못 푼다라고 하시면 그럼 정말 영어 되게 잘하는 사람만 도전 가능한 시험을 받기죠. 그러니까 단어는 암기하는 게 물론 중요하나 일단 암기 전에 먼저 전치사의 영역을 확실히 잡고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좀 얘기하죠. 문법 용어에 고수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면 이런 거 있죠. 나만 약간 토할 것 같아? 형용사절, 부사절, 관계절, 수식절? 나 뭔 차이가 있어. 뭐야 관계절하고 수식절하고 부사절하고 이 뭐야?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우리가 원어민하고 대화가 잘 됐던가? 잘 안 돼요. 엄밀하게 따지고 냉정하게 말해서 이거 미친 듯이 외운다고 해서 팔7이 빨리 읽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거 미친다고 외운다고 한들 우리가 해석 문제가 다 뾰로롱 풀리는 거 아닌 건 아실 거예요. 너무 이런 것에 강박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잘 몰라도 저도 다 맞춘다. 그래서 정답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빈칸의 위주의 주변의 형태를 자꾸 익숙하게 봐놓으셔야지 너무 막 이거를 예문 막 챕터 1, 유닛 1, 프랙티스 20-5 막 이런 거 좀 안 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품사는 외워야 돼. 얘 부사, 얘 접속사, 얘 전치사, 얘 명사, 얘 동사 이거는 외워야 돼. 이거는 외워야 돼. 그러니까 제 말은 너무 이렇게 헤비한 뭔가 이런 학자틱한 문법까지는 안 가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능동태, 수동태, 단복수, 깔맞춤 이거는 신입니다. 제가 이거는 강의에서 매번 얘기했어요. 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에 맞춰서 상위 탑랭커의 느낌을 줘봤자 여기서 한 두어 문제 깎이면 강을 건너갑니다. 나 너무 깎이는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능수동태의 구별, 단수짜리, 복수짜리 이런 거 구별은 반드시 하셔야겠습니다. 자, 풀어보죠. 여러분이 아까 풀었던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발췌하였습니다. 자, visitors generally prefer to set their own pace. 뭔 뜻이래? 너 페이스 조절 좀 해. 너 오버하지 마. 이럴 때 페이스 들어가는데 그 페이스 뭐라 그러는데 그거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어 visitors prefer 선호하다 동사 얘 좀 보소 컴마뿅 그 다음에 the aquarium 알죠? 아쿠아리움 now offers 야나 주어 동사 차렷 자세로 무섭게 기세로 달달달 등장하는 주어 동사 두 마리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나왔죠. 그럼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있는 거 다 소화할 수 있는 애가 빈칸이에요. 쟤 되게 오버한 겁니다. 니네 정말 내가 이어줘? 두 문장? 이거는 세상 천지의 접속사만 한다. 근데 접속사가 약간 토할 듯. 형용사절 접속사, 관계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이러실 때가 아니야 지금. 답은 맞추고 싶고 해석은 잘 안 되고 나는 시간이 급하고 나는 미치겠고 완벽히 풀고는 싶은데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대 답 안 될 겁니다. how하고 that하고요. that은 제가 봤을 때 저도 마스터가 잘 안 되네요. 전 맨날 헷갈려요. 어떨 때는 that 나부랭이를 관계대명사라고 누구는 해서 관계대명사라고 설명 들었더니만 또 얼마 후에 챕터 2 나가니까 또 나보고 동격절 된대 동격절. 근데 또 어떨 때는 완벽한 절을 끌 수도 있다. 어떨 때는 부족한 격을 메꾼다. 그러더니만 또 어떨 때는 명사절. 뭐야? 그렇게 해봤자 우리한테 볼 때 맨날 that이야. 그죠? A하고 B 중에 일단 고를 거면 저는 B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해석을 안 했습니다. 근데 해석 안 하면 저렇게 풀어도 돼? 저렇게 풀면 위험한 거지. 쟤 왜 저 따위로 푸는 거 보니까 답을 알고 있을 것이 아니요. 아닙니다. 답을 미리 준비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답을 B로 가는 원동력은 A보다 B가 나을 거라는 힘은 실제 영어에서 except가 접속사 역할을 못하지는 않을 거겠죠. 근데 토익에 나올 때 except는 except for이라고 해서 for를 안 붙여도 보통 except that, except when 이런 식으로 약간 기본적으로 뭔가 다른 거랑 붙어놔야만 접속사적 역할을 좀 더 능히 수행합니다. for이 없을 때는 오히려 전치사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고 푸는 거가 속 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except 같은 경우에는 설령 except that에서 대시 생략돼서 접속사 역할을 했더라도 문장들 두 개를 제일 앞에서 선방지를 하면서 먼저 끌어줄 수 있는 접속사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how 봤죠? 해석해보세요. 어떻게로 할까요? 방법으로 할까요? 아무리로 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하원칙 아시죠? 뭐뭐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Who, where, when, what, why, how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자매품으로 얘도 있지 않아? which 이런 거. 그 다음에 뜻없는데 막 들이넣는 우리 that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대표적으로 Who, where, when, what, why, how, which 여기까지 육하원칙으로 잡아서 매고요. 그 다음에 that
저 무생무치 저거 아무데나 되는 거 저거까지 일단 추가하죠. 쟤 말고도 한 두어 개만 더 외우시면 안전할 것 같긴 한데 일단 그거 먼저요. 이런 애들은 자기가 처음에 나오는 순간 100% 지가 크는 첫 번째 문장을 독립된 문장보다는 하나의 주어 역할을 하기 위한 무늬만 문장 같은 거대한 주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제일 앞에 나와서 문장을 하나 끌면 이걸 주어절로 인식하는 두 번째 동사가 콤마 없이 그냥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죠. 육하원칙 애들 그리고 that 같은 애들 얘네들 제일 앞에 첫 1등으로 넣어주실 거면 중간에 콤마를 하시지 말란 얘기입니다. 콤마 없이 그냥 한 문장 끝내고요. 이 무어만 한 문장을 문장처럼 생겼어도 거대한 주어로 보면 콤마 없이 바로 뒤에 새로운 동사가 나오는 이런 컨셉을 명사절, 접속사, 주격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못 외운다고 해서 틀릴 거 아니에요. 다시 보죠. that은 맨 앞에 첫 1등으로 나오면 주어 역할의 문장이 된다. 콤마 없이 바로 뒤에 동사가 새로운 게 바로 붙어버린다. how도 맨 처음에 나오면 주어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콤마 없이 바로 뒤에 새로운 동사 붙는다. 이런 걸 조금 계속 눈으로 보면서 정리하시는 것이 용어를 냅다 외우시는 것보다 5만 배 나아요. 그래서 since 답으로 할 거고요. since는 접속사일 때 뜻이 두 개입니다. 기본적으로 뭐뭐 때문에 해도 되고 뭐뭐 이래로도 돼요. 접속사일 때는요. 근데 때문에랑 이래로 중에서는 아마 때문에로 쓰였을 거로 보이고요. 왜 때문에로 쓰였냐면은 왜냐면 방문객분들께서 자기들만의 속도와 자기네들의 그 편의성에 맞춰서 투어를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저희 수족관 측에서는 유저 프렌들리한 오디오 투어를 제공한다. 그거 읽어서가 아니고요. since가 뭐뭐 이래로라는 뜻을 발휘하는 순간에는 보통 콤마 뒤에 나오는 결과절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해왔다라는 지속을 주기 위해서 have pp라는 동사가 일단 뜰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그냥 offers지 has offered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로 해석한 겁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맛있는 거 나왔다. salmon, 연어 나왔잖아, 연어. 근데 샬리아 카페에서 제공하는 salmon 음식은 조용히 해 강사. 브라운 슈가 흑설탕, 머스타드, 페퍼 글레이즈, 글레이즈 몰라, 페퍼 됐어, 후추 뿌려. 빈칸 되는 거 있으니까 알았어. 음식을 서빙이 된다. 앞으로 할 것이다. 했었다. 이러고 있다. 이러고 있다. 정말 이러고 있다. 아니 주변에 우리 마법사처럼 푸는 그 원리가 어디서 나와. 주변에 넥스트 이열이 있기래. 내년 설날이 있기래. 지난주 토요일이 있기래. 어젯밤 12시가 있기래. 뭘 보고 시점을 봐? 뭘 보고? 시제야. 너 조용히 구석에 있어. 시제 너 조용히 가만히 있어. 네가 뭐야 네가. 이런 걸 태라 그래요. 능수동태. 제가 아까 말한 겁니다. 능수동태 못 잡으면 돌이킬 수 없이 강을 많이 건넌다. 정말 많이 깎인다. 정말. 그래서 기본적으로 ABCD를 보기를 보시면 얘 좀 봐. 얘 모자 쓴 거 봐. 수월브 너 조용히 해. 앞에 투 붙일 거야. 이런 걸 투부정사라 그러는데 동사 앞에 투를 붙이면 저거 뾰로롱. 동사 아니게 바뀌어버려. 근데 난 빈칸에 동사 넣을 거다. 왜 동사 넣을 거냐면 빈칸 앞뒤로 아직까지 동사는 하나도 안 나오고 설탕에 후추에 머스타드 이래놓고서 맨 마지막에 글레이즈에 점 좀 봐. 소름 끼치는 점. 점이 끊겨 있다는 건 문장이 완성됐다는 얘기고 문장이 들어가려면 100% 동사가 한 마리는 있어야 돼요. 근데 동사 없으니까 내가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사가 아닌복이랑 동사인복이 섞여 있으면 일단 동사가 들어갈 자리라고 판단하는 순간 얄딱거리한 거 치우고 그럼 will serve, is served, was serving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걸 갖다가 지금 이게 미래인자, 현재인가 이러실 때가 아니고요. 능동태, 수동태 요거부터 잡으시란 얘기예요. 지금 빈칸 바로 뒤에 with 붙였죠? 전치사요. 전치사 따위만 붙여있지 우리 타동사도 충분히 될 수 있는 serve 뒤에 뭐를 serve한지 목적어에 미음도 안 넣으셨거든. 근데 목적어가 없을 때 들어가는 문법은 웬간해선 수동태거든. 수동태는 be, ppg, will 동사 원형 아니고 be, ppg, be, ing 아닌데 그래서 비동사하고 ed가 붙어 있는지 확인으로써 시제랑 아무 상관없이 정답이 돼야 되고요. 보기에 동사랑 동사 아닌 거 혼잡 넣어. 그러면 동사 들어갈 자리인지 확인. 그래서 동사 들어갈 자리면 능수동태 먼저 100%. 일단 1%. 그 다음으로는 단수 복수 확인을 해주겠다. 이 말은 이제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이런 식으로 가자는 얘기죠. 그런 수일치를 그렇게 해놓고 수일치나 능수동태로도 구별 안 될 때 최후의 보루가 시제라는 거의 순서를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설명하고 싶었어요. 왜냐? 이 문제는 이렇게 푸실까 봐. 조용히 해 강사. 미스터 몰라 이름 발음 안 돼. 그리고 이제 오빠야. 남자야. 미스터 남자 이분께서 메모라이즈 했어. 라인이야. 라인이면 선을 외운 거야? 구리잖아.
그러니까 라인이 있으면 여기서 무슨 라인이냐를 내가 고민할 거니까 조용히 해봐, 강사. 근데 필름이 영화잖아. 근데 필밍이 영화 촬영 시작 전에 라인을 외웠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은 이제 대본 같은 느낌이야. 스크립트 같은 거. 괜히 읽었다. ABCD가 약간 문법 느낌 있네? 품사 문제. 내가 오버했으니까 지금 품사를 해볼게. 자, 빈칸 대 weeks. 명사야. 명사 앞에 빈칸이야. 형용사 넣게? 형용사, 분사, 형용사. 이게 뭔지 이게. 이 문제를 헷갈리시는 거는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다는 건 저 이해를 해요. 근데 헷갈리는 건 정말 지극히 우리 사정이다. 지극히 우리 사정이야. 우리 출제자님들은 뭐하니? 품사 틀렸어? 약간 이렇게 돼. 약간 이렇게 돼. 이 문제의 정답은 B, C, D로 가실 때 아니죠. A로 가야죠. 이거 A로 가야 돼. 그럼 막 배신감의 총체적 난국. 참. 윅스가 명사인데 명사 앞에 형용사 넣어야지. 너 명사 앞에 지금 부산을 하는 거야 나한테? 예. 왜냐면 윅스는 여기서 명사 아닐 거니까. 빈칸 앞에 저기 피츠패트릭 이 고급진 이름, 이 오빠가 이름 맞죠? 주어. 이 주어 오빠가 달달달달 암기하셨어. memorized. 동사 맞죠? 뭐를 암기했냐면 lines를 암기했어요. 그게 선이든 뭐든 알 바 아니야. 그래서 lines 이게 뭐예요? 주어 동사 뒤에 있는 우리 주동 뒤에 나오는 목적어, 주동목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면 거의 삼합이야. 삼합체 완성이야. 퍼펙트해 진짜.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 이미 갖춰졌다라고 거의 판단이 되죠. 특정 형식의 동사가 아니고서. 완벽한 문장 뒤에 뭔가 남아있는 어휘가요. 아무리 명사처럼 생겼어도 시점의 의미가 있거나 기간의 의미가 있을 때는 아무리 명사처럼 생겼어도 이 문법적으로 문장 내에서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사 같은 역할을 해요. 결국에 weeks를 명사로 보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는 있으나마나한 부사 같은 거예요. 근데 있으나마나한 품사인 부사는 이렇게 문법적으로 없어져도 전혀 위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빈칸 뒤에 weeks는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그냥 전에가 아니라 몇 주 전에로 before 앞에서 그냥 붙여갖고 그냥 저런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문장 뒤에 있는 기간이나 시점은 없는 셈 치고 품사를 푸시는 것이 더 완벽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빈칸은 이미 완벽한 문장과 새로운 문장을 끄는 접속사 before 사이에 정처불명의 갈 곳을 잃은 빈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또다시 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암기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erfectly 이렇게 되고요. 만전을 기하다, 완벽을 추구하다라는 뜻으로 perfect는 여러분 고득점 가실 분들 사실 형용사만 되는 게 아니라 동사도 됩니다. 근데 형용사, 동사 뭐로도 정답이 안 되죠.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온 뒤에 남은 쓸데없는 시간과 기점 이런 거는 부사로 생각하고 풀어야 된다. 부사 앞에 올 수 있는 것도 또 부사일 때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장 갔어.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는데 빈칸 뒤에 yesterday 나왔어. 어제면 시점이지. 명사로 볼까 부사로 볼까? 부사.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풀어볼까? 다 했어. Two additional designers are hired. 2명의 추가 디자이너가 고용된다. 주어 동사. 충격, 소름. 스태프도 있는데 스태퍼도 있어요? 스태퍼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 같은 뜻으로 비슷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콤마 뒤 current staffers will not need에서 주어 동사 또 나온 게 중요한 거지. 주어 동사 2번 쓰신 거 아니에요. 주어 동사, 콤마 또 주어 동사. 와, 나 100% 접속사 들어가야 된다. 이래서 품사를 암기해야 돼요. 두 문장 니들 내가 이어줄 테니까 조용히 해. 접속사. 근데 접속사 넣을 건데 이게 뭔 소용이 있니? 이렇게 돼야 되거든. already가 이미 벌써인 건 저도 알지. instead가 그 대신인 건 나도 알지. 저것들이 부사인 걸 외웠어야지 잘하시는 겁니다. li가 안 붙어있죠. 저도 보이네요. li는 하나도 없어요. li 없다고 다 부사 아닌 거 아니에요. li 안 붙었는데 부사인 게 정말 토할 정도로 많은 게 토익입니다. 그래서 토익인가 봐요. 그래서 already instead 부사입니다. 부사는 감히 콤마를 기점으로 두고 두 문장 절대 지가 앞에서 못 끌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꾸밀라도 한 문장 앞에 놔도 지 몸뚱아리 뒤에 콤마 붙이고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접속사 박빙의 싸움. whether if입니다. 근데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리고 if는 뭐뭐인지를 이란 뜻도 있지만 원래 만약에란 뜻으로 그러니까 걔로 가세요. if로. 그러니까 if로 가세요. 지금 뒤에 콤마 뒷절에 will 넣으셨으니까 if가 유력합니다.
이걸 확률이라고 무서워하신다면 본인이 분명히 해석으로 푸시는 모든 문제는 100%의 확률을 지금까지 자랑해 왔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한 절에는 현재 시제 넣으셨고요. 다른 한 절에 미래 시제를 넣으셨습니다. 그 말은 이걸 하나의 접수가 끝나면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건 고민보다는 가정에 맞죠.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whether보다는 만약이라고 하는 거 이기기 힘듭니다. 품사 반드시 외우시고요. 이렇게 한 절은 현재, 한 절은 미래 나왔을 때 혹시나 여러분이 해석이 막혔을 때 좀 더 유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들의 대표 주자가 if, once, unless.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unless는 만약에 뭐뭐 아니면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 고득점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약간 이런 거. 그런 느낌이 가능하다는 거죠. 참고로 whether는 or이 없어서 탈락시켰어요 라고 하기에 whether는 여러분 좀 헷갈리는 접속사입니다. 굳이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명사절, 부사절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요. 그래서 or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헷갈리실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한 절은 미래. 이렇게 되면. 아까 how하고 that 봤죠? 제가 그 얘기한 적 있잖아요. 얘들은 찌를 앞에 나오면 주어 역할하면서 콤마 없이 바로 두 번째 동사 나온다고. whether도 그 짓거리도 같이 가능합니다. 얘도 젤 앞에 나오면 콤마 없이 바로 뒤에 동사, 두 번째 동사 나와도 되고요. 근데 얘는 둘 다 돼가지고 이렇게 콤마로 끊긴 완벽한 두 절도 가능은 할 수 있는데요. 콤마로 끊긴 완벽한 두 절 끌 때는 사실 앞에 절에 5월이 등장할 때는 많긴 하나 그렇게 다 일일이 구별하시는 것보다는 if가 먼저 유력한 걸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현실성 있는 공부입니다. 23번은 진짜 큰일 났지. 내가 이것 때문에 학원 다닌 거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기본서 사고 문법서 사고 내가 WH what 의문사 what 관계 대명사 선행사 유무 막 이렇게 한 거죠. 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닌데요. 토익은 AC 100문제도 귀로 들으셔야 되고 파트 7 독해지문 완전히 푸셔야 되는데 파트 7에도 위치랑 후 구별하는 문제 나오나요? 안 나와요. 이거 꼴랑 나와봤자 전체 100문제 중에 한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미친 듯이 내 영혼을 다 넣고 나의 하루의 일과를 다 투여할 수는 없잖아. 억울하게. 정답 나올 정도만 정리하죠. 이거 보이죠? 얘가 이겨요. 되게 구리죠? 다시 얘기해 볼까요? 얘 보이죠? 얘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너무 구리잖아. 근데 Part 2 LC에서 의문문 얘기할 때요. 어떤 거를 원하세요? 이런 거 영어로 할 때 What won? Who won? Who's won? Where won? Which one? 뭐가 제일 땡겨? which one 마력의 홀림. 여기 뒤에 원은 여러분 여기서 숫자 1이 아니고요. 앞에서 언급됐던 samples를 받아친 겁니다. 원은 대명사 뾰로롱. 근데 앞에 나왔던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다져서 가지고 오는 그 원을 가장 특화해서 꾸미듯이 문장을 끄는 대표 주자가 which입니다. 그래서 part 2 LC 하실 때도 which one? which로 물어보면 원이 답이야를 외울 정도로 대단한 soulmate입니다. 그리고 whichever는 문장을 또로롱 끌 때요. 원래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있던 문장에서 주어, 동사 뒤에 있던 목적어가 그렇게 이뻐 죽겠어, 지는. 나 저거 뒤에 있는 문장에 저 단어가 내가 핵심 단어야.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 동사 뒤에 있던 목적어를 앞으로 땡겨오면서 걔를 꾸미는 거에 되게 탁월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순서를 조금씩 얄다구리하게 바꾸는 거 아무나 못해요. whichever이 그 짓거리가 돼. 주어 동사 뒤에 있던 명사 땡겨오면서도 꾸미면서 악에 맞춰서 나머지 문장 끌고 이렇게. 원래는 you가 주어, borrowed가 동사, 그리고 뭐를 borrow했냐면 the samples, 그 samples를. 이거예요. 근데 you borrowed ones라는 사이에 순서가 맞는 건데 ones를 너무 이뻐한 나머지 앞으로 땡겨서 붙여버린 거야, 지라. 그래서 which one, whichever one 이런 식으로 선택형이나 뭔가 압축형의 택일형의 느낌을 주는 which 계열이 ever이 붙고 안 붙고의 느낌보다도 일단 one하고 결합도가 높다라는 걸 외워두시는 것이 누구의 것들, 누구든 뭐 어쩌고 what 뭐 이러실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you가 주어, borrowed가 동사, 그 뒤에 ones가 원래 순서는 바뀌었지만 목적어 역할을 메꾼 거예요. 근데 whomever 같은 경우에는 ever 빼고 생각해보면 whom은 완전 차렷자세로 목적어 그 자체예요. 그래서 whomever이 정답이 되려면 자기 뒤에 문장 내에 목적격이 빠져있는 걸 지가 메꾸면서 이어줘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지 목적어가 있어요. 그래서 whomever 어차피 못 들어가요. 그래서 whose가 들어갈 거면 whose sample 이런 식으로 원으로 받아치는 것보다 그냥 정확한 명사로 다시 한번 써줄 확률이 높으니까 which가 원하고 대박이다라는 걸 좀 알아놓으시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끝에 있는 꼬다리 명사 앞으로 빼올 수 있는 일종의 도치 이런 뾰로롱도 which가 잘한다. 와, 나 얘는 뭐래? The network is expected to be unavailable for 빈칸 뒤에 2 hours 뭐 이러고 있다. 뭐 이러고 있다. 야, 이건 아니야.
진짜 이건 하면 안 돼. any는 어떠한, 할들이 any는 거의 좀처럼 거의 없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many는 어떨 때 쓰는 줄 알아요? 몇 개인지 모르는데 더럽게 많을 때요. 다시요. 몇 개인지 모르는데 더럽게 많을 때요. 그래서 정말 와 진짜 학생 많다. 그럼 many students라는 말은 있지만 many 100 students 이런 말은 없어요. many하고 숫자 절대 같이 쓰면 안 돼. 절대 같이 쓰면 안 돼. 그리고 any도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갖다가 강조하듯이 얘기하면서 어떤 거든이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지 어떤 10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교육에 any 하나 더 써드릴게요. 몇 개인지 모를 때 대충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some 이런 거 있죠. 몇몇, 많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애들 뒤에 숫자 좀 넣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앞머리가 뭔지 기억 못 하셨어도 이해 안 가도 이건 치워집니다. 그 다음에 as far as 보이죠? as far as는 주어 동사를 끄는 접속사일 때는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as far as는 뒤에 부사 같은 역할로 숫자를 끈다면은 그 거리만큼 먼 이란 뜻이에요. far이 먼 거니까 그 거리만큼 먼 이래야 돼요. 그러면 2 hours가 아니고 2 kilometer 쓰세요. 2 meter나 2 miles나 뭐 그런 게 필요합니다. hours는 시간의 연속이고 기간에 가깝지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no more than 이 정답이 됩니다. 근데 more은 than이랑 붙었을 때 비교급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no more than은 한 덩어리로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고작 불과 요 정도 이런 느낌으로 뒤에 기간이든 몸무게든 킬로그램이든 미터든 웬간한 수치의 상한선과 최대치가 아닌 반대의 최소치를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이용이 안 될 건데요. 뭐 하루 종일 이용 안 되는 게 아니라 딱 고작 2시간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no more than 뒤에는 숫자가 오는 게 무리수가 없었던 거죠. many, some 동의어 several, 몇몇, a few, any, 그 다음에 quite, 꽤, 뭐 이런 애들은 숫자랑 절대 붙이지 마세요. 그리고 as far as는 뭐뭐 하는 한이라고 해석하실 거면 주어 동사 새로 뒤에 붙이시고 그게 아니면 킬로미터, miles, 미터 이런 식의 거리 표현을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빈칸 앞에 contributing 있죠? 뒤에 to가 붙어져요. 근데 뒤에 to가 붙으면 이제 이게 토 나온다? 약간 이게 이 to도 있고 이 to도 있거든. 명사를 끄는 전치사 to도 있고 동사 원형 앞에 냅다 붙이는 투부정사라는 문법 to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ontribute는 뜻이 많아요. 기여하다, 이바지하다, 원인이 되다, 뭐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아니면 글을 기고하다, 물자를 기부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근데 뭔가 기여하거나 원인이 된다는 뜻으로 많이 쓰죠. 근데 contribute는 기본적으로 to를 붙였을 때 그냥 contribute예요. 이러지 마시고요. 이게 전치사 역할을 거의 100% 할 겁니다. 투부정사 to랑은 별로 관련이 없어요. 사실 contribute는. 그래서 to가 붙는 순간 아 이거 전치사구나 라는 걸 딱 냄새를 잡아야 되고요. 전치사 뒤에 동사 넣으시면 진짜 망해. 동사야 저거 grow. 품사 외워야 돼. 동사가 어떻게 전치사 뒤에 와? 접속사도 아니고 전치사는 뒤에 단어만 꼬로롱 끄는 건데. 그리고 grew 이거는요. 얘도 동사다. 근데 과거 시제일 뿐이지 망했지. 전치사 뒤에 동사 못 오는데. 근데 ground이라고 하는 건 또 뾰로롱 pp네. 근데 pp라고 하는 건 동사도 명사도 아닌 얄딱거리한 느낌이 있지만 전치사는 단독 빈칸에 얄딱거리가 아니라 정확한 명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growth로 갈 거고요. th로 끝나는 애들이 이제 명사할 때가 은근 많습니다. contribute가 글을 기고하거나 기부하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의 원인이 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기여하고 원인이 된 요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기여하다 뭐 이런 뜻일 때는 to가 일단 붙을 때가 많거든요. 얘들은 to를 잘 안 붙이더라도 일단 근데 그 붙은 to는 전치사 to로 외워 놓으셔야만 아 동사 넣을 때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해석해 드릴까요? show Jim과의 우리의 partnership, we're able to 가능하다, provide employees 직원들에게 free membership을 우리 피트니스 센터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free membership을 보기 A after all 결국에는 혹은 어쨌든 보기 B because of 뭐뭐 때문에 보기 C는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보기 D는 as long as 뭐뭐만큼 긴 아니면 뭐뭐 하는 한 이게 무엇이 중요할까 무엇이 제가 보는 눈에서는 after all 뭔 뜻이고 뭐고 일단 부사 because of 전치사 for this reason 끝이 for로 끝난 거 아니잖아 전치사가 아니고 요거 부사 as long as 부사거나 혹은 접속사 빈칸 어디까지 끈 거예요, 여러분? 빈칸 어디까지 끈 거야? 라고 물어보면 거의 100이면 100, 콤마까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콤마까지 끌었다는 건 되게 오버한 거예요. 여기까지 끈 겁니다. 얘 전치사 맞죠, with?
전치사는 연결구기 때문에 with 뒤에는 새로운 어휘가 나오면 그건 with가 끈 거지 우리가 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with 뒤에 나온 내용은 with 거지 내 거 아니에요. 그럼 빈칸 거는 어디까지예요? partnership 하나 끈 겁니다. 소유격 뒤에 partnership은 명사였겠죠. 명사 하나 끌자고 나오는 빈칸에 빈칸은 어떤 품사가 들어갈까요? 전치사, 접속사, 부사 중에 이거는 100% 전치사입니다. 근데 전치사가 B밖에 없거든요. 결국에 이걸 뭐뭐 때문에라고 일단 해석부터 잡고 들어가는 것은 품사를 못 외우신 경우에 하는 행동입니다. 보통 되게 꼼꼼해서 내가 문맥을 잡아야지 나는 스킬로 푸는 사람 이건 스킬이 아닙니다. 품사는 스킬이 아니에요. 아주 안전한 거고 품사가 안 맞으면 100% 오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외워야 됩니다.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접속사 흉내를 내는 부사 쪼가리 그래서 자기 몸 뒤에 콤마 붙이고 주어 동사가 뒤에 나오거나 이러지 명사는 안 나온다. After all도 저것도 콤마 붙이고 주어 동사 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as long as는 기본적으로 접속사까지도 되는 최소치가 부사에서 출발해서 이러다 보니까 as long as가 뒤에 our partnership 하나만 끌기에 유독 유력하진 않죠.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정말. 이거는 이제 대박이지. 봐봐. 기본이 여기서 뭔지 알아 여러분? 주어진이거나 제공된 아니야. 뭐뭐라는 걸 감안해보면 감안하여 저거 전치사도 됩니다 여러분. PP로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더 이하가 제공된 그게 아니라 현재의 경기의 어떤 economic, 경제적인 climate, 여기서 climate는 기후가 아니라 이제 경제 상황이나 이런 추세를 좀 이제 감안해봐서 약간 이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 잡는 거지. 봤어요? 비동사로 시작해서 to make,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고 텅 침을 뱉었잖아. be to 수고입니다. 이거를 봤을 때 뭐래? 왜 저래? 왜 저럴 때가 아니라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은 ABCD가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애초에 그걸 전제로 깔아놓고. 근데 be 빈칸 to 더하기 동사 원형은 진짜 뻥 아니고 되는 것만 돼요. 그래서 be 이거 to가 되려면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의 정답은 당연히 이건 A밖에 안 돼. be hesitant to는 전설이거든. 그래서 저는 이걸 미친 듯이 외웠잖아. 그래서 이게 저도 다 될 줄 알았는데 나 아니더라고. 그래서 be to 수가 몇 개 외우면 이렇게 편하다. delinquent. 채무를 불이행하고 돈 안 내. 뭔가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비행스러운 행동을 저질러. 알바야. 토랑 뭔 상관이야. worthy. 훌륭한 거야. 어쨌든 알바야. 토랑 뭔 상관이야. empty. 비어있는 거야. 어쩌라고 토랑 상관없어. 이런 쿨함이 이런 쿨레음이 이거 봐. 이거 봐. 압살적인 길이를 봐. 이것도 다 쓴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걸 외워놨다고 쳐봐요. 처음에 외울 땐 열받겠지만 외웠는데 시험에 나왔다고 쳐봐요. 이게 일이에요, 껌이에요. 그냥 불즈. 입 밖으로 읽어서 외우세요, 앞으로. 그리고 이런 애들은 be to까지만 외우지 마시고 to 동사 원형까지 외워놓으세요. 왜냐면 to 명사가 아니니까요. be hesitant to 동사 원형, 뭔가를 망설이고 주저하다. be reluctant to 동사 원형, 뭔가를 꺼리다. be eligible to 동사 원형, 뭐뭐 할 자격이 되다. 참고로 저 eligible은 전치사 for 하고도 잘 어울려요. be poised to 동사 원형, 고급 용어로 추천드려요. 뭐뭐 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다. 뭐뭐 할 때가 임박했다거나 뭐 이럴 때. be expected to 뭐뭐 하기로 예상되고 기대되다. be projected to 업무 프로젝트가 아니라 역시 이러할 것으로 예상되고 추산되다. be fortunate to 동사 원형, 뭐뭐해서 굉장히 행운스럽고 기쁘다. be willing to 동사 원형, 유명한 거지. 기꺼이 뭐뭐하다. be delighted to be pleased to, be happy to 이런 거 다 뭐뭐해서 완전히 기쁘다. be proud to 동사 원형, be proud of도 있는데요. to 부정사랑도 진짜 미친 듯이 잘 어울려. 자부심스럽고 말할 때 be due to 더하기 동사 원형, 뭐뭐 때문에 라는 전치사 due to랑 상관없이 be due to 더하기 동사 원형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할 예정이다. be scheduled to 동사 원형, 참고로 be scheduled도 for 하고 다닐 수 있고요. be invited to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면 초대받은 게 아니라 권유받다. 보라고 이거. 그냥 하면 안 돼. 이거 비투수거 같이 돼야 된다니까. 아무나 하면 안 돼. 레귤러리 웬 말이고 제너럴이 웬 말이고 페이버리트가 웬 말이니. be proud to. 뭐 이렇게 돼버려야 되는데 너무 오래 읽어. 너무 오래 읽고 그냥 빈칸 앞뒤에 써져 있는 단어가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트랩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모든 게 다 되니까 이게 복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굉장히 어폐가 생기고 오히려 해석하다가 막히는 겁니다. 우리 벤리 투리즘 소사이티에서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선보이고 발표합니다. 선보이고 출간하고 보여드립니다. 발표합니다. 제시합니다.
여기서 present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형용사가 명사 꾸밀 때는 사이에 더나 어가 못 들어가거든요. 제가 수업 중에 맨날 얘기하는 게 handsome the man이 말이 안 된다. 말 안 되잖아요. 더 handsome man은 있지만 handsome the man이 어디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더가 붙은 명사 앞에 있는 건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서 to present는 동사, 원형을 끈 to예요. 그러니까 be to 수고를 외워놓으셔야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해. 연어의 압살적인 힘. 어휘의 꿀. 꿀. 이것은 꿀. 이것은 꿀. 예약하다. 예약하다. 마력의 홀림. 하다. do a reservation. 구림. start a reservation. 또 구림. 근데 예약하다 하면 떠오르는 그 뾰로롱 동사. make a reservation. 야, 이거 좀 봐. 미치겠네. 와, 나 이럴 수가 있나? 똑같은 reservation이니까요. 앞에 없이 대용으로 s 붙인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단복수의 표현이에요. reservation이 똑같이 써 있죠. 근데 앞에 have 붙으니까 예약을 가지다가 아니라 미치겠네. 와, 나 주저하고 의구심을 갖고 망설이고 이걸 내가 문법집을 독파해서 외우면 형용사절 관계절 외우면 이런 게 정리가 될까? 이렇게 어휘 하나가 특정 어휘랑 토 나올 정도로 잘 어울리는 미친 듯한 꿀의 조합. 이 단어를 원어민들은 항상 이러한 어휘랑 같이 붙여 다니게 하고 이 어휘들끼리만 답인 게 아니라 이 어휘가 보이면 이 어휘는 거의 마력의 홀림이다. 이런 걸 유발하는 걸 collocation, 연어라고 합니다. 이건 문법하고 아무짝에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이 문법이 잘 몰라도 어울리는 단어 몇 개만 외우시면 이딴 건 껌입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두려움을 느끼시는 것보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출, 이 책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들도 물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어장 같은 걸 외우실 때요. 어느 거 단어장을 외우시든 습관적으로 써져 있는 단어들의 조합 있죠. 빈출 표현 막 이런 거 있죠. 좀 외워놓읍시다. 해볼까? 의견은 아무래도 내 마음대로 편한 의견을 주는 것보다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의견 혹은 반대로 편견에 너무 쪄들어 있는 의견 이럴 수도 있죠. 쟤는 왜 이렇게 의견이 편파적이야? 지 생각밖에 안 하고 이런 의견도 있지만 공명정대한 의견 unbiased opinion 이거를 갖다가요. 원어민들은 이렇게 나오면 일방적으로 써버려요 그냥. 근데 이걸 우리는 너무 하나씩 다 들이받고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 unbiased opinion 그럼 편견에 치우친 의견 너무하네 쟤도 진짜 이러면 on 떼버리면 돼. 그럼 biased opinion 이러면 돼요. 잘 외워놓으세요. 지정된 구역 저기요 여기서 흡연하시면 안 돼요. 흡연은 저기 지정된 데서 하세요. 길에서 하시면 안 돼요. 저기 지정된 데서 designated area designated area 이거는 area를 내가 designated랑 대박적이라고 외웠어. 물론 area가 designate하고만 다니는 건 아닌데요. 갔어 시험장에. 해석 더럽게 안 돼. 근데 주변에 area 써 있어. 근데 보기 중에 어떤데 A, B, C, D 보기 중에 보기 A가 designated야. 넣으세요. 넣으시면 됩니다. 약간 요런 겁니다. 그런 마력이에요. 와 진짜 멋있다. 합의에 도달하다. 합의에 도달하다. 도달하다. reach an agreement. 제가 영작을 본업으로 할 때도 많이 했던 짓이에요. come to an agreement. come은 자동사라서 to 한번 붙여야 되는 거지. 여기서는 reach랑 똑같이 하려면. 와 나 이거 벌써. 근데 합의를 맺다. 좀 더 멋들어지게 협정을 체결하다. enter into an agreement. enter는 타동사도 되지만 전치사 붙여갖고 into가 되면 체결하다가 되버려. 입장하다도 되지만 enter into an agreement. 입 밖으로 여러 번 읽고 본인 거로 만드시고 이때는 문법적 기교는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요. 현명한 해결책, 모쪼록 현명한 결정 내리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요. 현명한이 영어로 뭐예요? wise. wisdom에서 나오는 wise. clever. genius. excellent. 막 될 것 같지만 제가 일단 추천하는 건 그들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얘가 많이 나와요. sensible. 민감하다는 뜻의 sensitive랑 다른 어휘고요. 현명한 해결책, sensible solution. 현명한 결정, sensible decision.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유명한 겁니다. 그리고 주의하다. 난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어. 난 너무 충격적이었어 이게. 난 진짜 use는 곧 죽어도 사용하다는 줄 알았어. 근데 야 얘랑 붙으니까 그냥 한 몸이야. 평생을 문법 공부해봤자 하등에 쓸모 없다라는 기보다 와 나 아무짝에 도미야. 내가 이거 갖고는 이걸 못 푸는구나. 내가 해석으로 들이넣었을 때 안 되는구나. use caution. 주의하다. 여기서 use는 한 몸의 뜻이 없어요. exercise caution. 이거는 외우시기 전에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감 있게 연어로 세팅된 어휘들을 좀 정리. biased opinion, unbiased opinion. designated area, reach an agreement, come to an agreement. 그 다음에 enter into an agreement, 그리고 sensible solution, sensible decis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use caution, exercise caution.
opinion. 이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제가 이렇게 풀면 야, 저 스킬쟁이 저렇게 풀면 아니요. biased opinion 잘 어울립니다. 언만 떨어진 거예요. 그럼 좋은 의견이에요, 나쁜 의견이에요? 이게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의견이 unbiased opinion이기 때문에 언이 떨어지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편파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빈칸 앞에 여러분 굳이 해석을 하드리자면 against가 보이는데 against는 전치사로 이 뒤에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를 좀 하지 말라고 지양을 시키고 요거를 갖다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against 뒤에는 그것에 반하거나 그것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opinion이 좋은 의견이었으면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안 나왔을 거예요. 애초에 안 좋은 의견인 거예요. 그래서 total, 총체적인 총합의 profitable, 수익이 짭조름한 competitive, 경쟁력을 갖춘 이런 것들은 안 좋은 뜻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어. 근데 biased opinion은 거의 연어급으로 잘 어울리는 어휘의 조합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biased가 unbiased가 아닐 때는 너무 편파적인 의견이니까 좋지 않은 거니까 그런 건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blindly, 눈이 멀었다는 뜻이 아니고 부사로 blindly는 너무 맹목적으로 판단도 안 하고 판단력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너무 편향적인 제품의 의견 그런 거 너무 막 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근데 이걸 알아놨으면 더 빨리 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있고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일이나 되냐고 지금. 호프 뒤에 투부정사가 뭐 알바야 내가. 이게 다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합의라고 하는 느낌의 agreement나 합의를 보든 합의점에 도달하든 합의에 이르든 튀는 거 있나 확인해 보세요.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석이 전혀. reach an agreement, come to an agreement, enter into an agreement 외워놓은 사람이 이게 문제나 되겠어요? 뭐하러 이걸 대했겠어 그 사람이. 그리고 참고로 talk는 약간 걔랑 비슷해요. depend처럼 전치사가 주로 붙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 얘기하다 그러면 talk about, 얘랑 얘기하다 talk with, 얘에게 말하다 talk to, 뭐 저러고 앉았어. 어그리먼트 나오기 전부터. 이거는 연어가 아닙니다. 근데 연어가 아닌데요. 이거 외우라 그러려고 알려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기출이니까요. 나 미치겠다.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정답인 거에만 차렷자세로 정말 공부 더럽게 안 해놓고 정답인 거에 모든 걸 찍고 싶고 분명히 내가 이거 리모컨 한 번만 하면 저거 빨갛게 체크돼. 100%지. 나우가 나오잖아. 우리 강아지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저런다. 너무 많이 나와. 나우가 나오면 콤마 뒤에 나오는 지금 이 순간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래요. 앞으로는 이럴 거야. 처음서부터는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맨날 이런 거 있죠. 이제는 제가요. 연어를 외워서 풀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앞에는 이래요. 그전에는 냅다 다 해석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콤마 뒤에 나우가 나오면 콤마 앞에 나오는 내용은 보통 과거 얘기를 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문법을 완벽히 못했어도 콤마 뒤에 미래를 유발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이제 뭐 있던 걸 떠나서 나우가 일단 끼잖아. 그럼 뭐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내가 옛날에는 꼴에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니래요. 약간 이런 느낌의 나우가 많이 나와요. Sometimes 가끔 때때로, later 추후에 나중에 오히려 미래 지향적이고요. Frequently 자주 주기적으로. 근데 보기 쉽게 formerly는 과거에란 뜻이에요. 이전에 과거에. 정답인 거에 제가 모든 걸 걸죠. 그래서 정답입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보자면 또 이러고 있다. 이게 리테일 스토리 명사인데 명사 앞에 부사 와도 돼요? 왜 이러고 있다. 여기서부터 스트레스 받고 있다. 어차피 A, B, C, D 다 부사거든. 다 부사야. 근데 later이 형용사 역할 된다고 해봤자야. 형용사가 명사 꾸밀 때 중간에 관사 못 들어가. handsome a man이라는 말이 없다니까. 그냥 handsome man이면 모를까? handsome a man, handsome a man, pretty a woman 안 돼. 그리고 콤마 뒤에 얘가 주어 맞죠. 근데 주어 앞에 콤마 달고 나오는 이 명사는 뭐냐면 이 주어를 동격으로 표현한 동격어휘예요. 그래서 동격어휘는 사실 뒤에 있는 걸 수식하지 나온 동격이지 문법적으로 빈칸의 자리를 결정 안 할 때도 많아요. 그럼 빈칸이 없다, 빈칸 바로 뒤에 이 동격어휘 없다고 생각하면 주어 동사 앞에 콤마 달고 나오는 빈칸이에요. 부사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할게요. 뒤에가 나우 얘기 나오면 앞에는. 그리고 건물의 이전 용도나 사람의 전직 같은 거 얘기할 때 formerly 이기기 힘들어요. 자, 17번 합니다. 이것도 외우라고요. 이것도 외우라고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오죽하면은 60분 넘게 이러고 있겠어요. 어디에는 뭐가 들어가요? 명사요. over 앞에는 어떤 품사 올 수 있어요? 명사요. 근데 야, 이런 뾰로롱 나오잖아. 참, 얘도 진짜 너무 뾰로롱이지 않아? 얘 명사로 많이 쓰이죠? 뭐 동사도 되지만. 얘 뒤에 넣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수?
근데 뒤에 of 붙여주잖아. 되게 흥분해. number of가 되잖아. 그러면 야, 나 숫자 아니다. 오늘로 숫자로서의 내 인생은 때려친다. 이런다. 되게 어이가 없어. number of가 되잖아. 그러면 그 자체로 many의 동의어로 어이가 없게 바뀌어버려. 그래서 a number of는 많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하고 of 사이에는 사실 명사가 들어가지만 명사 of가 한 덩어리의 괴물이 되면서 형용사처럼 뾰로롱 바뀌고 뒤에 복수 명사를 냅다 꾸미면서 많은 다양한이 되는 이런 어이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assortment입니다. excitement 신남, account 계좌, 설명, 거래처, 인더스트리 산업업계 뭐가 중요해? 무엇이 중요해? 이걸 외워. 이걸 외워야 돼. A number of 다양한 많은, a series of 일련의 많은, a selection of 선택권이 다양한, a variety of 다양한, an array of 뭐뭐의 배열이 아니라 다양한, 그리고 a range of 다양한, a majority of 대다수의, an assortment of 갖가지의 이런 애들은 뒤에 복수명사 일단 나왔다면 굉장한 정답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외워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5번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보면은 빈칸 앞에 또 researchers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어로 연구원들, 조사원들이 되겠죠. 그리고 빈칸 뒤에 tested는 테스트했다니까 동사죠. 그럼 주어 동사를 벌렸으니까 뭐가 들어가요? 부사요. 주어 동사 꾸미는 거 부사요. 근데요, 부사를 넣을 건데요, 왜 쏘를 넣어요? 깨알 같은 확률의 예외를 얘기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수는 곧이니까 부사는 부사인데 미래에서 온 애예요, 주로. 근데 미래에서 온 애인데 제가 왜 tested를 꾸며요? will test도 아니고. 일단 정답발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테스트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거듭 테스트를 여러 번 반복했다가 좋아요. 그리고 where은 빼겠습니다. where은 이런 이유입니다. true는 과거 시 자체가 안 된다기보다 먼저 앞에서 선행된 일이 있고 그 이후에 별로 지체 없이 이어서 이럴 때는 순이 다른 시에 꾸밀지 모르겠지만 단독 문장에서 수는 보통 미래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where 같은 경우에는 동사 자체 앞에는 잘 못 와요. 그래서 동사에서 뾰로롱 바뀐 PP는 잘 꾸며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잘 받았다 쟤는 영어로 얘기하면 well educated 이런 말은 있는데 그때 educated는 PP인 거지 동사 과거 시제는 아닐걸요. 그래서 well이라고 하는 게 잘이든 훨씬이든 생각보다 동사 자체는 잘 못 꾸미고 BPP 사이에서 PP는 꾸밀 수 있어도 일반 동사 앞에 못 오는 부사도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well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우리나라 말로 매우, 잘 뭐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동사 단독으로 잘 못 꾸며요. 그리고 126번 빈칸 뒤에 equipment purchases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A, B, C, D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다 품사가 동사로 쓰일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finance가 C로 끝났다고 해서 명사만 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동사도 같이 돼요. reserve도 동사 잘 되죠. associate도 명사, 동사 혼용하고요. commit는 동사 몰빵이야. 그런데 빈칸 앞에 help가 왜 꼴에 사역동사라 그래가지고 사역동사는 뒤에 목적어 넣고 목적보호의 동사 원형이네 뭐네. 근데 equipment purchases에서 purchases 마저도 동사는 아니겠지. 왜냐면 얘네가 동사니까. 그럼 여기서 purchases는 구매, 구입 물품, 돈 나가잖아. 그래서 돈 나가는 거니까 돈 나가는 거에 도움을 준다는 건 말 그대로 자금 지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finance 비슷한 단어만 잘 연결하신 거고요. associate 참고로 연관짓다, 연계하다,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죠. 혼자서 못하는 행위를 유발하는 동사들은 주로 주반에 with가 붙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commit 있죠. commi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전념하다, 공헌하다 그럴 때는 commit to 라고 해서 to가 한번 붙여주는 게 좋고요. to가 없을 때 commit는 좋지 않은 행위를 저지르다라는 무서운 뜻이 될 때도 있습니다. finance가 C로 끝난다고 명사만 되는 거 아니다. 보시다시피 finance, function, malfunction, 작동을 하네, 오작동하네 얘들도 션으로 끝나지만 명사, 동사 다 되고요. question, 의문을 제기하다라는 동사마저도 돼요. 질문이란 뜻의 명사만 되는 거 아니고요. document, 문서화하다라는 동사도 돼요. 명사만 되는 거 아니고요. use, detail, visit, return, gain. gain도 명사, 동사 다 돼, 얘들 다. gain 동사할 때 얻다, 명사할 때 증가. purchase, 방금 얘기했지만 명사, 동사, 혼용 이것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같이 정리하셔서 암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시간 더럽게 많이 쓰고 있는 가운데 Part 6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체력이 갈려도 일단은 데뷔 특강에 도움이 되시고자 저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문을 하나만 띄울게요. 화면에 파바박 지나가는 Part 6를 간단하게 하나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저한테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풀어봤어요. 그럼 이제 얘기할 거야. 얘는 뾰로롱이야. 얘는 진짜 꼴 보기 싫어. 131에서 134, 135에서 138 이래가지고 네모박스 우왕 나와. 그래갖고 빵꾸가 4개 뚫려 사이좋게. 이 빵꾸에 번호가 부여돼. 131, 132, 133, 134 여기 밑에 바라락 나와. 131, 132 이렇게 보기가 나와. 그러면 맞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5를 훨씬 좋아합니다. 파트 5에서 실력이 안 좋으신 상태에서 파트 6를 어떻게든 내가 해볼 것이야. 와, 의미 없어. 파트 6는 파트 5의 짜증남에 파트 7의 풍미장렬이 들어간 뾰로롱입니다. 그러니까 믹스 버전이에요. 파트 6는 갑자기 볼떡 솟아나온 자기 혼자 나온 뭔가 새로운 이디아나가 아니고요. 재탕이에요. 파트 5 몇 개 갖고 와. 야, 7 같은 거 좀 뿌려. 나 쫙 뿌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 5, 파트 7 못하는 사람은 6도 못해요. 근데 파트 5, 파트 7 잘하는 사람은 6도 같이 잘해요. 보통 그래요.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6를 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파트 5 같은 문제 있죠. 좀 짧은 보기, 짤동한 보기 문제 있죠. 그런 거는 좀 맞추게끔 연습을 더 하시면서 문장 넣기 긴 건 나온다. 긴 문장 넣기 나오거든요. 요 문제보다 짧은 문제, 파트 5에서 푼 것 같은 이런 짤동한 문제, 단신 문제들 이런 거를 더 맞추게끔 센스와 실력을 먼저 갖추시기 바랍니다. 글의 속성이 나올 거예요. 꼴에 독해진 문 좀 쫙 뿌려놔가지고. 글의 속성 네모박스 위에 리포트 더 팔로잉 뭐 있으니까 이것도 꼭 확인하시고요. 글의 속성상 글의 속성이 제목이 있을 때는 제목을 꼭 읽으시고요. 제목이 만약에 없는 지문은 글의 첫 문장이 제목 같은 힘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 조금 읽어놓으면 도움 될 겁니다. 제목 없는 지문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장 넣기 문제는 절대 보기를 일일이 다 읽으면서 우리가 강박을 부릴 필요 없고요. 어차피 4개 중에 3개가 오답이니까. 문장 넣기 문제는 명제가 될 문장, 주변 문장이 가장 힌트가 크고요. 그 명제 주변 문장을 읽고 나서 안 읽어주면 그때 가서 더 읽으세요. 우리가 뭐 원어민도 아니고 강사도 아닌데 그죠? 시제 문제 있죠. 파트 5 때는 꼴에 좀 쉽다? 와, 나 6 때는 시제 문제 이런 거 은근 어렵고요. 접속 부사가 뭐냐면요. 접속사는 아닌데 꼴에 자꾸 주어 동사 앞에 나오지만 부사라는 제약을 가져서 콤마 똥 붙이고 나오는 부사들인데 이거 은근 어렵습니다. 기출 하나 풀어보죠. ETS 기출문제집 천재 2탄 테스트 10회에서 랜덤 발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풀어볼까? Questions 131에서 138 Refer to the following 정 to the po 제목이 없어. 제목이 없어서 첫 줄을 제목 삼아 읽으면 좋겠죠. 어차피 첫 단어에 빵꾸가 쳐져 있으니까 맞춰야 되려면 읽어야 되거든. 우리 WS 덴탈 세상 싫다. 여기 치과네. 나 치과 진짜 제일 싫어. WS 덴탈은 기쁜 마음으로 발표해. 자기들은 기쁘지. Practice. 여기서 연습일까? 아니, 치과는 연습 안 해. 그럼 관행일까? 아니. 전문인이나 전문 의료업체에서 제공하는 진료 서비스도 practice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한 번역을 하려면 진짜 단어 더럽게 많이 외워야 돼요. 그게 외워져야 되는 거지 아니면 잘 안 돼요. 근데 practice를 잘 몰랐어도요. 알아두세요. 저희 practice가 이제 빈칸합니다. 이런 말 맞죠? 근데 이거 갖고 막혔으면 여기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뒤에 second office 보세요. 주변에 힌트는 계속 떡밥으로 붙어 나와요. 세컨드 오피스가 됐다는 건 두 번째 지사가 이제 열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now가 있으니까 의미상 그 전에는 없었던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지점이 하나 더 생겼으면 얘네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 더 생겼으니까 확장되는 거예요? expanding이 맞아요. 이사 간다고 했을 거면 두 번째 지점이 아니라 원래 하나의 지점이 원래 여기 있었다가 여기로 옮겼다 이렇게 될 거고요. 보통 옮겼다는 얘기가 나올 거면 이렇게 주소가 나올 때 바뀐 주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주소도 나와. 여기서 여기로 몇 번지에서 몇 번지로. 그래서 지점이 하나 더 생긴다. 계열사가 생긴다. 뭐 종로점, 강남점 뚫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expanding. 그리고 expand는 기본적으로 어근이 자동사, 타동사를 혼용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뭐를 expanding 한지 목적어가 굳이 없어도 점 붙이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타동사밖에 안 되는 동사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 보기에는 아니지만 있었다면 목적어가 없으면 또 정답이 안 될 수 있는. 그 다음 문제 풀어볼까? 36번의 빈칸을 먼저 보는겨. 근데 빈칸을 봤는데 빈칸 앞에 읽었잖아.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점점 진료가 커져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지사가 이제 두 번째 병원 치과가 열렸어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레이터란 빈칸을 제공해요. 우리 페이션스 분들한테. 컬렉션이 웬 말이야? 미술관이야? 아니 도자기 모아놨어? 뭘 컬렉션이야? 그리고 보기 B에 있는 프로덕션 공장이야? 공장이야. 뭘 제작해? 뭘 제작해? 퍼포먼스 극장이야? 아니 시네마야? 극장이야? 오페라봐?
그게 convenience. 결국에 이제 지들이 더 커졌으니까 이제 고객들 중에서도 환자분들 중에서 이 시리의 노스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이쪽에도 지점 하나 더 열므로써 제공할 수 있는 건 갑자기 생뚱맞게 치과에서 입 벌리고 스케일링하고 임플란트하고 이런 데서 퍼포먼스가 나오고 프로덕션이 날 리가 없잖아요. 결국에 단어만 잘 어느 정도 외워놓으면 뭔가 어울릴 수 있는 뾰로롱이 있어. 37번. 이게 지금 말이나 돼, 이게? 이게 뭐가 파6야. ABCD 깔맞춤 봐. 빈칸 뒤에 케어만 앞에 문법적으로 잘 넣으면 되지. 근데 케어이 동사까 명사까? 얘가 만약에 동사면 얘 열받지 않을까?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콤마가 있길래 뭐가 해. 그래서 케어가 돌봄이든 관리든 케어 여기서 명사 맞지 여러분? 그럼 명사 앞에 빵꾸 났으니까 명사를 또 넣으면 위험할 수 있죠. 명사를 바로 꾸미려면 부사보단 부사에서 LI 떼고 형용사 넣으시면 되죠. 여기에 탁월하고 뛰어난 케어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문장 넣기입니다. 근데 8-6는 다 읽고 하나하나 완벽히 번역하고 저도 그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부작용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모든 수험자들이 모든 걸 완벽히 읽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토익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꼭 영어를 잘해왔던 사람이나 영어에 흥미 있는 사람만 봐야 되는 시험인가요? 저처럼 토익하고 상관없는 사람도 취업이나 승진에 필요하면 볼람 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완벽히 읽고 싶지만 공부는 조금밖에 안 했던 거다 보니까 지금 뇌도 많이 굳어있고 내가 안 읽어주는 걸 어떻게 똑같이 해설지 복붙이 되나? 잘 안 되죠. 완벽한 문맥을 읽은 거가 아니지만 우리는 아예 안 읽은 것도 아니잖아요. 병원 확장된다도 읽었고, 그래서 병원이 확장됨으로써 우리가 페이션트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도 읽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 세심하고 좋은 케어를 제공할 거다. 읽었잖아. 아예 안 읽은 것도 아니잖아. 근데 문장 넣기 하려면요. 여러분 실력이 많이 없으신 분이든 있은 분이든 지 앞뒤 문장 비슷할수록 답이 뾰로로랑 답이에요. 그러니까 빈칸 앞뒤 문장하고 비슷하게 뼈대가 갖춰질수록 정답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문단이 갈라져 있어요? 안 갈라져 있어요? 문단이 하나도 안 갈라져 있죠. 문단이 안 갈라져 있으면 바로 앞뒤 내용하고 되게 비슷할수록 좋아요. 앞에 문장이든 뒤에 문장이든 둘 중에 최소 한 문장은. 지금 빈칸 앞에 써놓으신 얘기가 8시에서 5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운영 시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빈칸 뒤에도 연장된 저녁 시간도 고려운 중이에요. 앞으로. 얘기죠. 그게 빈칸 앞뒤로 다 뭐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운영 시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빈칸마저도 최소 운영 시간 얘기를 해주시거나 생뚱맞은 단어는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보세요. A, B, C, D 보기 보면 보기 C 보세요. 이 시설은 편안하고요. 깨끗하고요. 밝아요. 괜찮을 것 같아도 운영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죠. 보기 B. 이 지역은 아주 풍미적인 풍미장렬에 엄청난 역사가 있고요. vibrant. 아주 역동적이고 활기찬 시내. 이게 뭐야? 보기 D. 일단 거기 가면 take a right. 우회전해서 인간 내비게이션 나오죠. 근데 보기 A를 보세요. 우리 핀플레이스 오피스 지점은 또한 토요일 아침에도 운영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양쪽이 다 운영하고요. 두 군데가 다. 이 중에서 한 군데인 핀플레이스 지점은 토요일 아침에도 해요. 저녁에도 좀 추가 연장해서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얘가 제일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번 비슷한 문장이 정답된다는 건 보장할 수 없겠지만 양쪽의 문장이 따닥따닥 붙어있을 땐 적어도 여러분 양쪽 문제 중에 한 문장이라도 비슷한 단어의 어근을 찾으시고 좀 너무 생뚱맞게 새로운 연결구도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어휘는 좀 배제하는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8-6는 여러분 누구든 어려울 수 있는 독해력이 좀 가미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단어 외운 게 너무 없고 하면 남들보다 느릴 수도 있죠. 근데 일단 Part 5의 실력을 갖추셔야 되니까 오늘 제가 특강에서 알려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삼아서 앞으로 전치사가 붙는 동사, 특정 전치사가 사용하는 용례, 그리고 make a reservation, have reservations처럼 어휘가 서로 따닥따닥 붙는 연어의 마력 이런 것도 좀 잡고요. 그 다음에 문법 용어를 너무 마스터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정답 나올 수 있는 뭔가 깔딱깔딱 들어가는 단타적인 힘인데 부작용은 없는 그런 식의 빈칸 주변을 자꾸 파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성적에 더 도움이 될 겁니다. RC 대비 특강이 종료가 되었고요. 8-7도 나중에 기회 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원 토익을 어느 경로든 검색하셔서 제가 영상 속에 지난 히스토리상 찍어놨던 8-7도 있을 경우에는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이제 AC도 있을 거예요. AC는 얘보다 훨씬 짧게 들어가지만 어느 정도 팁을 드리려고 준비해 놨으니까 AC 영상도 흥미 잃지 마시고 끝까지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